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의 피해자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기준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 가르는 거는 경제범죄 피해자는 지원 대상 우선은 빠져요. 그래서 경제범죄라고 하면 흔히 절도, 사기, 요게 가장 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요. 원래 이제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의 지원 대상은 강력범죄 한정이었어요. 그래서 강력범죄라고 하면은 살인, 방화, 강도, 납치,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만한 게 상해,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경제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같은 것도,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성범죄는 당연히 또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폭행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척도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피해자를 판단하는 거는 피해자냐 아니냐 말고는 없어요. 근데 피해자냐 아니냐는 수사관이 결정하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피해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심리 척도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척도는 없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저희가 그 심리검사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심리검사를 이용할 때는 범죄 피해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범죄 피해 평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1차적인 범죄 자체의 피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도 같이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검사랑 판사가 양형, 처벌을 얼만큼 할 건지에 참고 자료를 써라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심리적인 피해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PAI하고 IESR이라는 사건 충격 척도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VTS라고 해서 경찰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를 위한 이제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VTS는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PTSD 이전을 보는. 그래서 이 단계의 피해자를 좀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목적으로 만든 검사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 피해 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밟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수사관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수사관한테 내가 지금 이 범죄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내가 찾아서 연락해도 돼요. 근데 보통 경찰서 홈페이지에 이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보면 되게 다양한 번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다 전화해서 연결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아니면은 182라는 경찰청 민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12는 신고고 182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내 사건이 있는 경찰서에 이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연결해달라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인터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세요. 아까 네. 그 합격이 되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합숙 기간을 거친 후에 네.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이 배정이 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이 되는 걸까요? 그 4개월 정도 동안의 교육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경찰 근무복 착용 방법까지도 이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형법, 형소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규칙, 근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경찰 근무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4개월 동안 배우게 되는데 이걸 배운 거를 당연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경찰서를 지원을 하죠. 지망으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경찰, 어떤 이유로든 인기 있는 경찰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치열하죠. 대만님 굉장히 높은 성적.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하죠. 마포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리고 네. 아까 석사 이거는 잘라도 괜찮은데 네. 석사 그 시험 기간이랑 병원 수련 기간을 네. 거쳐서 맞아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인천심리사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수련 기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천심리사는 취득을 안 하시고 바로 이것만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힘들었어요.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왜냐면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은 딸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걸 취득하고 나면 내가 전문가로서의 딱 어떤 있잖아요. 내가 전문가라는 게 있고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따기 위해서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는 이 시험, 어떻게 보면 이 취직의 기회는 다시 올지 어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수련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수련도 받고 싶긴 한데 근데 공부 과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많이 말렸어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고 수련한 다음에 자격증 따고 하면 되잖아요 라는 이제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 만류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 이걸 하자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이기도 하지만 수련이 고통스럽긴 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힘들면은 돈 벌면서 힘들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네 그때는 이 기회가 또 올지 알 수 없다. 근데 수련이라는 거는 솔직히 수련 시험은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그런 선택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늘 항상 고민해요. 지금도 계속 고민해요. 전문가 수련을 지금이라도 막 휴직하고 받으러 갈까? 막 이런 고민을 지금도 계속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특채 자격요건에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이렇게로 봤었거든요. 아, 그게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좀 더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네. 심리학 학사로도 충분히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쟁 사회잖아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학사만 하면 돼요. 근데 다 이제 왔는데 나의 경쟁자들이 다 심리학 학사, 석사 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뭐 2급 이런 거 있고 막 이제 막 병원 수련, 그러니까 휴학급이 가끔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그러면은 뭔가 나만의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혹시 어떤 장점이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는 체력 시험을 되게 잘 봤고요. 그런 것도 되게 있었고 그리고 1차 구술 면접을 할 때 저 되게 연구 경험도 많았는데 우리 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랩은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이 꼭 상담 경험을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회기 정도는 저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10회기는 꼭 개인 상담 경험이 있어야 교수님이 졸업 그 요건으로 그걸 정해놓으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았는데 그때 제가 상담을 했던 내담자가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었던 거죠. 네, 그랬던 거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네, 네. 저도 제가 왜 뽑혔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먼저 네, 네. 혹시 체력 시험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우수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체력 시험. 체력 시험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대부분 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체력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바빠서 체력 관리를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갔는데 다 경쟁자들이 막 100m 달리기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를 1.2km 정도를 뛰어야 되거든요. 1.2km를 4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못해요. 그런 거 윗몸 일으키기 1분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선발 기준이 다 바뀌었는데 저 들어올 때만 해도 1분에 윗몸 일으키기 60개가 만점, 팔굽혀펴기 60개가 만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시간에 체력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이제 졸업을 하기 전부터 운동을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자.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렇게 흔히 하는 농담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일이 되게 많이 사람이 소진돼요. 왜냐면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냥 나인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게 좀 구석으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는 편인데 그 다정함은 근육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려면은 체력이 필요해요. 네,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다 여쭤봤는데 혹시 쓰실 수 있으세요? 아까 해주셨던 것 중에 네. 그 수련 시험하고 이제 경찰 그 1차 시험 그게 좀 많이 다르다 공부하는 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을 그걸 알고 있는 건 당연히 기본 지식이죠. 기본 지식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대학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경찰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풀배터리를 시행하고 MMPI 해석하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거는 내가 알면 좋은 것 뿐이지 필요한 지식은 아니고 다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치면은 경찰이란 조직에 들어올 거잖아요. 범죄 피해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범죄 피해자의 특징은 어떤 거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심리적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되게 많은 치료적 상담을 대학원 때 배우기는 하지만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거는 CBT 같은 거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 치료는 아직도 되게 많이 그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BT라든가 근데 우리 랩에서 이제 우리 대학원에 DBT 수업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DBT라는 게 효과가 좋다. 그럼 DBT는 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MDR이라 그래서 아이 무브먼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럼 EMDR은 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한테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런 쪽의 지식을 따로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만약에 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왔어요. 자, 지금 힘들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떤 친구는 MMPI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상심리학자로의 세팅이 아니라 경찰서에 피해자 지원하는 세팅으로 옮겨갔을 때 필요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뭘 많이 봤냐면 범죄 피해자 상담이라 그래서 피해자 그 상담과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뭐 DBT나 안전기반 지도 같은 책도 많이 봤고, 그거랑 트라우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도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불어서 심리적 증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되게 얘기하려는 게 자꾸 길어지는데 해리 증상이라고 말하는 거, 해리 증상이라고 알지만 해리 증상이 그래서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주변에서 해리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은 해리를 생각보다 흔히 보여요. 그럼 해리가 뭔지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때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이런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뿐인 거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